예, 안녕하십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왜 갑자기 그동안 미뤄오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갑자기, 그리고 평소에는 선고하지도 않던 월요일 날 아침 10시에 하겠다고 부랴부랴 발표를 한 걸까요? 그건 그 전날 최상목 그 기재부 장관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아무나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몸조심하시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다음날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 19일까지 최상목이 뭐 마흔역 임명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 뭐 탄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실제로 탄핵을 하겠다고 하니까 사실 뭐 립 서비스야 뭐라고 해도 상관없죠. 근데 이제 진짜로 탄핵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부랴부랴 났었습니다. 헌재는 참 민주당이 눈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한덕수 총리 그냥 사실은 각하를 해버리거나 기각을 바로 해버려도 상관없는데 정말로 계속 밀어주고 있었는데 그걸 눈치도 없이 지금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이랬다가 여기 한덕수 탄핵 심판도 결론이 안 났는데 최상목 대행까지 또 탄핵을 해버리면 헌재가 뭐가 됩니까? 더구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탄핵을 기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덕수 기각을 해버렸으면은 최상목은 마흔역 임명 안 했다고 그것만 가지고 탄핵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거를 안 하고 미루다가 결국 야 헌재가 빨리 결론을 안 내려줘가지고 최상목까지 간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을까 봐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여당 및 이 윤 대통령 쪽에서는 사실상 뭐 계속 한덕수 사건 빨리 좀 해달라 이건 너무 간단한 거 아니냐 계속 요구도 했었고 그리고 단적인 예가 한덕수 총리는 변론부터 딱 한 번 하고 끝났어요. 그것도 90분. 이게 만약에 진짜로 한덕수 총리를 어떻게 탄핵을 인용할 만큼,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다가 탄핵 소추 당한 사람을 이렇게 파면을 하려면 한 번 그 90분 변론 얘기 듣고 파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번 들어보고 증거를 모으고 예? 법리를 따지고 해서 종결을 하고 뭐 탄핵을 시키거나 인용을 하겠죠. 그런데 사실 변론 딱 한 차례 90분 만에 종결한 거 이것 보고 이것만 봐도 사안이 그렇게 중하지 않구나. 이건 기각이다, 각하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원장이나 이창수 중앙지검장 이런 사람들도 또 변론 이창수는 검사들은 두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재 감사원장 같은 경우도 한 번 하고 바로 이제 기각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봐도 이제 한덕수 산행 심판은 아주 간단하다. 그런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그냥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도 안 해주는 이유는 아마도 내란 행위 공모나 뭐 방조 이런 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겹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같이 아니면 하루 앞이나 뭐 이틀 앞이나 비슷한 시기에 하려고 하는 거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심판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이나 결론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부터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서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마흔역을 얘기를 하고 나왔죠. 마흔역을 빨리 임명해라. 그래서 민주당이 갑자기 마흔역 임명하라고 얘기 나오는 걸 듣고서 사람들이 뭔가 기류 변화가 있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8명의 헌법재판관만 가지고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마흔역을 빨리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최상목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그 협박이죠. 그거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까지 다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그랬고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직접 국민들 다 보는 마이크 앞에서 최고위원 회의 자리에서 최상목 몸 조심하라. 이제 앞으로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서 최상목을 체포할 수 있다. 몸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이날까지만 해도 정말로 다들 이 뭔가 초조하긴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온 저런 발언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저런 조폭과 마피아의 언어를 쓸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작 최상모 대행은 뭐, 그 다음날 20일 날 경주 엑스포 가가지고 그냥 꿋꿋이 자기 할 일 다 했습니다. 경주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이제 지역 관광 활동 어떻게 하고 있나, 관광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 논의하는 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직무, 직분을 어쨌든 충실히 수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약이 올랐을까요? 그냥,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무리, 뭐야, 마흔역 임명 안 하면은 너 탄핵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실제로 탄핵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대통령 탄핵했죠.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 탄핵했죠. 그런데 대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최상목 기재부 장관까지 탄핵을 해버리면 정말로 그 이 탄핵을 통해서 서론문을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탄핵을 거의 이제 국정을 농단하는 수단으로 써왔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 민주당은 이재명 몸조심하라고 말한 그 다음날 바로 예?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결국 이게 민주당과 이재명이 이런 뻘짓을 했기 때문에 헌재가 선고하겠다고 그러니까 뭐 계속 헌재 입장에서 미뤄졌는데 야, 이대로 놔두면은 지금 우리가 한덕수 선고 안 한 상태에서 덜컥 저 최상목 탄핵안 가결시켜 버리면 또 일이 다 꼬인다. 네? 그런 판단을 하고 부랴부랴 헌재가 나선 겁니다. 왜냐면은 19일 날 이제 수요일이죠. 19일 날 이재명 몸조심하라 그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그 19일이 바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통첩한 최후 통첩 기일이 19일이었습니다. 19일까지 망언 얘기명이라. 근데 뭐 안 했죠. 그리고는 20일 오전에 경주 엑스포 가버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이제 기자들한테 묻죠.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오다가 오전에 20일 오전입니다. 20일 오전. 20일 오전에 최상목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 시기는 추후 논의하겠다. 이렇게 어쨌든 개시하겠다고 말을 해버립니다. 해버리니까 그날 오후에 헌재가 긴급하게 한덕수 탄핵 심판을 24일 날 선고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헌재는 사실은 뭐 한덕수 탄핵은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덕수 탄핵은 각하 아니면 기각이 될 거다. 왜? 제대로 된 탄핵 사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왜 미뤘냐면은 이 한덕수를 각하하거나 기각이 돼버리면 한덕수가 탄핵된 상태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두 명의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제 문제도 복잡하게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이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각하시키기도 애매합니다. 각하하는 거는 각하를 하게 되면은 애초에 탄핵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직무 정지 자체를 다 돌려버려야 되니까 최상목이 임명한 거는 어떻게 되지? 뭐 물론 이제 뭐 이미 해버린 일에 대해서는 이미 그 뭐 공정력이라서 이미 해버린 거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 없다고 하니까 문제는 없을 텐데 어쨌든 헌재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한 번 변론할 정도로 사안이 간단하고 내부적으로 뭐 별로 이견이 없는 상태에서 시기만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어? 이재명이 몸이 달아가지고 최상목 몸 조심해라. 누구든 최상목 체포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조폭식으로 협박을 했고 또 그 박찬대는 결국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최상목을 또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 대행도 200석이냐 150석이냐 가지고서 문제 그 논란이잖아요. 만약에 200석으로 본다 이래 버리면은 바로 각하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그걸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있어 놓으니까 최상목을 또 이제 150석으로 하겠죠. 근데 최상목도 기재부 장관이지만 동시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200석으로 해야 된다. 언제 뭐 그 저기 해설서에도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게 이제 헌재가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야, 또 꼬인다. 그러면서 선고를 부랴부랴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월요일 날 24일 선거에서는 한덕수 총리는 뭐 결국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 많은 민주당 쪽 탄핵을 추진했던 민주당 쪽 인사들도 저거는 뭐 지금 증명이 안 된다. 증거가 입증이 힘든다. 뭐 내란에 동조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안 될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즉 헌재가 저렇게 선고를 한 것은 자신들의 자신들도 논리적으로 최상목 탄핵까지 진짜 가버리면은 다 꼬여버리거든요. 정말로 헌재가 판단을 안 해줘서 또 최상목 탄핵까지 갔다는 셈밖에 안 되거든요. 헌재가 예를 들어서 150석이다, 200석이다. 일단 권한 해석에 대한 부분도 해석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150석 좋아. 150석 맞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파면할 만한 사유는 안 돼. 라고 땅땅땅 해주면, 한덕수 총리 돌아오고, 최상목, 어? 뭐 다시 기재부 장관 역할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고 24일 선고를 잡았는데, 다음날, 21일 금요일 날, 최상목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해버립니다. 이거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물론 이제 탄핵소추안을 21일 날 발의를 했는데 발의하고서 어, 이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보고한 날로부터 시간으로부터 24시간 후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이제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150석으로 해야 될지 200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기재부 장관 탄핵소추안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것도 기재부 장관 탄핵소추안이라고 했는데 탄핵 사유는 뭡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탄핵 사유잖아요. 그거는 권한 대행으로서의 이의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은 기재부 장관 탄핵소추안이라고 해놓고 150석으로 하겠다. 의결 정족수 150석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용은 200석 내용인 거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계속 일이 꼬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조급정 때문에 그리고 저거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용해인은 최상목 탄핵안 발의돼서 다행이다. 반드시 가결 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오든 말든 기재부 장관 최상목은 우리가 탄핵할 거야. 왜? 그냥 싫어. 그게 성질 부리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탄핵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성질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검사들 탄핵은 뭡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사람들 전부 탄핵했잖아요. 그래서 발 묶어두고. 그러니까 이런 민주당이나 이재명의 이 탄핵을 가지고 쓰는 성질 부리고 패악질 장난치는 거를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헌법재판소 내에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그 선거에 대해서도 기각이나 그다음에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각하 의견을 가진 그런 재판관들 지금 어차피 그 8명의 의견이 어느 정도 나뉘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 그분들의 목소리나 입지가 더 강해질 겁니다. 이 민주당이 자중하라고, 좀 자중해야 될 때도 결국 자기 성질을 참지 못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에 그동안 계속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민주당의 그 기질이, 저 해악질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거기에 다 나와 있었죠. 줄탄핵, 뭐, 그다음에 예산 가지고서 뭐 일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그리고 입법도 그냥 단독으로 입법하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 22대 국회 출범하고 9개월밖에 안 됐는데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입법안이 117건인가? 100건이 넘었습니다. 근데 역대 어느 국회도요, 4년 내내 단독으로 밀어붙인 법안이 대충 10여 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게 만든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8명이 어떻게 본다면 이번 이 최상목 탄핵 사태를 가지고서 야, 진짜 민주당 지독하다. 이 정도면은 내가 윤석열이어도 계엄했겠다. 이런 식으로 혹시 재판관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 그래서 지금 화풀이 탄핵이라고 말을 듣고 있는데 이 화풀이 탄핵, 예? 5기 탄핵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21대 국회 들어와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 계속 해왔다는 거. 어떻게 본다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한테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민주당이 최상목 잡으려고 놓았 덫에 스스로 걸려서 넘어진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